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또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북한 인력을 전격 철수를 시켰다가 오늘 다시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로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가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오늘 오전에 일부 복귀했다는 보도가 오후쯤에 또 나왔는데 금요일에 철수했던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3일 만에 복귀를 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철수했던 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네.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집기나 서류 같은 걸 다 놔두고 갔고 사실은 그곳은 어디까지나 북한 땅 아닙니까? 그렇죠. 개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싶다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해야지. 당신들은 뭐 있든 말든 상관 않겠다. 우리는 상부에서 부르니 가보겠다. 한 것은 그 폐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죠,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약간 불만이 있어서 그걸 표시했지만, 네.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강수를 둘 생각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우리한테 불만이 있었을까요? 무슨 불만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물론 큰 불만이야 미국에 있겠지만. 미국에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예,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 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하. 최고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관철시키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군요. 이제 그쪽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정부도 물밑 접촉 같은 거를 했을까요? 복귀시키는데?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할 틈이 아마 없었을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보자면은 네. 북측이 제가 들은 정보로는 북측이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 거의 한 달 전부터 네.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가 예. 생각지 않았던 이 그렇죠.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좀 망신을 망신당한 당했고 격이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통전부 같은 김영철 부장이 있는 통전부 같은 곳이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대남 또 대미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일부 멤버 교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한 상태고 네. 지금 남측과의 교류나 연락도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철수했다가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복귀시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추가 제재를 철회했다. 이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것은 남측을 상대로 좀 이렇게 살짝 엄포를 놓은 수준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강경론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강경파들이 떠든 것은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북미 회담 관련해서 떠든 부분에 있어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잠시 강경파들을 써먹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들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강경 일변도로 몰아갈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북측에 이렇게 힌트를 준 것이죠. 메시지네, 북한에 주는 메시지. 예, 그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그 특검하고 뮬러 특검하고 코엔 청문회 이게 조금 잘 돼가지고 예. 본인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여유가 좀 생겼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미국 측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네.
일단 뭐 한숨 돌렸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연방검찰, 주검찰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또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네. 계속 압박을 할 그런 태세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국내적으로.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복귀, 북한의 인원 복귀를 계기로 협상에 또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북미 대화가 안 풀릴 때마다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또 철수시켰다 복귀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글쎄요, 이번 카드야 뭐 한 번 썼으니까 한동안은 뭐 다시 쓰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에 대해서 사실 이 9.19 정상회담 때 네. 상당히 그래도 기대를 걸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해주고 네. 이 체면을 세워줬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북측에서 상당히 우리의 중재력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연말 답방도 안 된 것이고요. 예. 사실 우리도 지금 중재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미국 양측이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니까 특히 뭐 미국 측은 이 제재 문제에 있어서 조그마한 양보도 안 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거죠. 자, 상황이 안 좋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공동연락사 인원이 철수했다가 또 복귀했다는 상황.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 우리 저희 의장님한테 이런 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북측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도 안 좋고 또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 선언을 한 마당에 그것을 뒤집게 된다면 또 남측과의 약속을 전부 뒤집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좀 뭔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이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최악으로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 판을 깨겠다. 이거 좀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언급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이제 뭐 파국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북미 간의 양자 간의 그 잘 해결되는 바람직한 상황이 안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배경으로 활용해서 어떤 이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무리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은 뭐 다 보셨겠지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지금 미국과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요. 맞습니다. 또 러시아와 손잡는다는 것도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그렇게 적극 나설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서방 세계,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 전체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일종의 신냉전 시대를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이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뭐 판을 깨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우리 의장님의 생각이신데, 자, 이거 정상회담 설은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그러면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좀 적극성을 띠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양쪽의 이 분위기를 일단 파악한 후에 미국을 상대로는 이 비핵화란 것이 과거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하는 시대에 네. 과거같이 강압적인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된다.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설득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금강산 같은 것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게도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와라. 또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네. 실리를 택하는 그런 외교를 하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단호하게 양측에 보여주고 우리가 좀 이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어쩌면 이 중재자 역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예. 시점이라는 게 우리 의장님 생각이시네요. 예,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죠. 네.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 그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예. 이 청문회가 내일 열리는데 예.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은?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은 상당히 이 남북 관계를 잘 풀어 가실 수 있는 네. 철학을 갖고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임자다. 큰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나협의 김홍걸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